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집합 A에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A에 속하고요. 이 녀석이면 반드시 X가 B에 속한다. 이 녀석일 때, 자, 이것을요,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일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집합이 1과 2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경우에 A가 B에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내용을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요. 수학 기호로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 B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B의 모든 원소는요. A의 어떻게 해요? A의 원소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과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B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A가 지금 B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과 2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에 A가 B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과 2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이 2와 3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에 2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집합에 2라고 하는 원소가 있지만 A라고 하는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B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 포함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이 기호에 해당이 되니까 이 A라고 하는 것도 집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B도 어떻게 해요? 집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네모가 지금처럼 세모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네모와 세모는 뭡니까? 원소가 아니고요. 결국엔 지금 보는 것이 둘 다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모가 세모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 세모는 집합이라고 했었지만 네모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로 되어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이 1, 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고요. B의 원소가 A에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도 A가 B에 어떻게 포함이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또 A에 어떻게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A랑 B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분 집합의 성질입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헷갈리지 않게 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A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정의상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에 어떻게 해요? 모두 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표현이 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원소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원소가 없다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예, 특정 어떻게 해요? 집합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동그라미 2번은요. 꼭 알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A는 B에 포함이 되고 B는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가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이렇게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C에 어떻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C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C에 포함이 된다라는 표현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동그라미 2번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예, 그냥 알고 계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같은 집합의 원소는 같다라고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원소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지금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A가 B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B가 어떻게 해요? A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반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예,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우를 가지고서 이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 되거나 B가 A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아까처럼 1과 2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B라고 하는 집합의 2,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해요? 같지 않으면서 포함 관계도 어떻게 해요?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 부분 집합입니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이 되고 A가 B랑 서로 달랐을 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A가 B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A랑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A를 B의 진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집합이 1, 2, 3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요. 1, 2, 3이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 부분 집합에서는요. 왜냐하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A랑 B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아지게 된다는 뜻이니까 이 경우에는 진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A가 만일에 1, 2 그리고 A가 만일에 1, 3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B의 진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같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A가 B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B가 또 A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이 말은즉슨 A랑 B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 집합이 원소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도 4가 있어야 되거든요. A라는 집합에도. 그러면 4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녀석이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A제곱 플러스 3A가 결국엔 4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A제곱 플러스 3A는 A-4는 결국에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 4고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A는 1 또는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1인 경우,
그리고 어떻게 a가 마이너스 4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만일에 a가 1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1, 2, 1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4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b라고 하는 집합은 지금 보시면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이다 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결국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선 어떻게 해요? a가 1인 경우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에 a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 2, 4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b라는 집합을 한번 보시면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어떻게 해요? 같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답은 a가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